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저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스포츠 전북이 여러분과 함께한 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 주 날씨를 좀 알아볼까요? 어제부터 기온이 올라갔죠. 26일까지, 즉 수요일까지 20도에서 26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27일 목요일 오전에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금, 토, 일에는 10도 내외의 기온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바람이 4내지 6m의 좀 센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뱃불 요즘 건조해서 옮겨 붙기 쉽습니다. 자, 오늘 또 A매치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전북현대 축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체육회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박지원 회장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한국 대 오만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2연전 오만 요르단을 이기면은 나머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상윤 해설위원님을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잠깐 그 이상윤 위원님의 양력을 좀 소개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로축구 성남 1화에서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고 6년 동안 코치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국가대표로 1990년부터 98년까지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30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프로축구 해설은 2006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쿠팡 플레이에서 축구 해설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넘버원을 운영하시게 됐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양력 소개가 충분히 됐습니까? 아니, 의장님. 네네. 너무 화려하신데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다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축구의 진심인 우리 국장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만입니까? 10년 넘게 못 뵀는데 우리 예, 전주 예, 예. MBC에서 지역의 방송을 위해서 해설도 해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는 MBC 또 본사에 네. 축구 해설을 맡으셔가지고 그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이제 해설로 하면서 특유한 리듬, 특유한 멘트. 지금도 이상윤 위원님을 따라갈 해설위원이 없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대부분 해설위원들은 점잖으니 흥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흥분 안 해요. 그런데 아나운서 하는 그 멘트를 간혹 하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축구가 네. 이제는 그냥 해설자와 캐스터의 자리가 네. 그냥 동등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요. 브라질 축구 경기는 세계 최강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희 그 동료가 브라질에 가서 몇 년 살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 축구 중계를 우리 이상윤 해설위원처럼 한대요. 막 아나운서도 막 슛 해가지고 골 들어가잖아요. 그 골을 1분간을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골 막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국장님, 저는 네. 해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그냥 흥분만 시키고 네. 뭐 경기의 내용도 없고 그런 어떤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네. 저 같은 어떤 유형의 해설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여튼 뭐 많은 그 해설자나 캐스터들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상윤 해설위원의 그 특징은 네. 강약이 굉장히 좋아요.
아유, 안 그래요. 아니 네. 거기 아니, 있어가지고 오늘 국장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네. 공동체 라디오의 이 스포츠 전복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상윤 축구 해설을 오늘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진짜로요? 어떻게 여기까지 출연해? 막 그러면서 아유, 저는 언제든지 국장님이 초대해 주시면 네 현장에서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유튜브 고맙습니다. 네. 방송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전반에 오만 수비를 뚫지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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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아쉬웠는데 그 뭐 일간지 보면은 뭐 최종 수비진 5명이 진을 치면서 거기를 뚫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선제골이 언제 들어갔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관건이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 밀집된 수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여도 상대를 좀 더 뭔가 우리가 압박할 수 있고 또 상대가 못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경기를 주도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똑같은 패턴의 공격을 하다 보니 상대 수비는 많은데 네. 그 사이에서 아니면 뭐 개인 솔로 돌파도 좀 필요하고 네. 아니면 프리킥을 만들어내서 뭔가 우리 프리킥의 장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면 좀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어떤 축구를 보면 측면 쪽에서 정말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뭐 측면에 올려줘서 뭐 마지막에 득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기본적인 요소에 뭔가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이재성 선수도 있고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백승호 선수라 지금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 영향력에 같이 뭔가 공격 쪽에서도 창의적인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적인 플레이를 만들어가면서 상대를 끄집어내고 공격의 패턴을 좀 뭐 A가 있으면 B도 있고 C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조롭다 보니 좀 개성 있는 선수의 어떤 역할도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도 이제는 축구 수준이 네. 오만도 약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냥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유연한 선수들을 우리나라 선수들도 분명히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쩔 때는 뭐 단순한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개인의 어떤 돌파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아주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전 네. 기록을 보니까 골 점유율은 67대 33. 근데 슈팅이 그렇게 리드하고 있는 우리 한국 팀이 슛 2개 때렸어요. 그것도 유효 슈팅 2개인데 그중에 한 골이 들어갔어요. 50%의 확률인데 그게 아니라 슈팅도 못 때리는 전반전 경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는데 자 네. 그런데 한 가지 그 한 점 득점한 것이 정말 훌륭한 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빠지면서 그렇죠. 부상으로 네.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황인범 선수도 부상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표팀 소집에 막 그 페이노리트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부상 선수인데 왜 차출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좀 이런 황인범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이 뿌려주는 패스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에서 이재성 선수도 탁월한데.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손흥민이나 황희찬 선수나 또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공격의 다양함을 보여주려면 네. 뿌려주는 패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이 돌파를 해서 중앙에 밀집된 상황에서의 그 패턴이잖아요. 네. 뭐 주고받는 원투 패스라든지 뭐 3자 패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고 상대 지역에서는 상대가 밀집되어 있을 때 슈팅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식상한 얘기겠지만 좀 슈팅 중거리 슈팅도 좀 때려줘야 네. 상대가 때려주는 거 보고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패스 또 이강인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뭐 황희찬 선수가 이제 그 침투했을 때 그 공간에다 뿌려주는 킬 패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섰다고 해서 우리 공격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한국 팀의 밀집 수비가 음. 밀집 수비하면 한국의 그 공격진이 쉽게 못 뚫지 음. 못한다. 이미 노출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단 경기. 나 아니, 어차피 내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도 분명히 우리 강팀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네. 우리도 요르단도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거기 뭐 4강에서 2대0으로 졌고 네, 그렇죠. 또 주전이라고 있는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을 했는데 네. 그 선수들도 분명히 지금 그 월드컵 지역 그러니까 그 최종 예선에서 네. 2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경기에 총력전을 펼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부담감이 오히려 1차전에 우리 오만전에서 했던 어떤 그런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이게 좀 회복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의 패턴, 수비의 안정감, 미드필드에서 정말 존재감을 보여주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요르단전에 좀 시원시원한 공격으로 잘 풀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각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네네. 또 한국에 와서 이틀 경기 연습, 이틀 정도 연습해가지고 팀워크를 100% 맞춘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지만은 네네. 국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구로 직업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모였으니까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조건 없어요. 거기서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는 FIFA 규정이 있고 네. 우리가 A매치 우리만 그렇게 컨디션 조절하고 그리고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경기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겠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 구분하지 말고 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능을 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정말 못할 때도 있고 네. 뭐 축구라는 게 그래서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고 못하면서도 또 승점 3점 가져가면 그건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 문제는 이강인과 백승호 선수가 선수 안에서 이제 제외가 됐잖아요. 네네네. 뛰고 싶어도 뛰지도 못하고 네.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허리진에 이제 황인범 선수 정도가 살아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선수도 지금 몸이 썩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재성 선수를 좀 내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황인범 선수가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분, 45분 정도 경기는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민혁 같은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이 어린 선수를 한번 스타팅으로 딱 내보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서 네.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전이라고 하는 선수들도 양민혁이라는 선수가 지금 챔피언스십 버밍엄 시티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동기부여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후배가 치고 올라와? 그렇죠. 그럼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기를 뛰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서 네. 한 번은 뭔가 이렇게 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감독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홍명호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에요. 저는 네. 그냥 해설하면서 선수들을 느끼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축구가 그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감독 자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믿고 보면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홍명보는 역시 홍명보입니다. 자, 이제 A매치 경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전북에서 방송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이기 때문에 전북 현대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날 저랑 우리 이상윤 해설위원님이 10여 년 만에 얼굴을 본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서. 전주성에서. 스카이 스포츠를 중계하시는구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날 3월 16일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전적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6차전 했는데 1승 3무 2패가 됐단 말이에요. 하이그룹. 네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거수 포획 감독을 영입하면서 네. 정말 감독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도 분명히 뭐 콤파니오 선수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개인의 어떤 능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떨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난 시즌에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도 그냥 K리그 완의 수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들의 영향력들이 떨어지는 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수준이 상승됐어요. 예, 많이 상승돼서 수평화됐어.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북현대가 예전에는 전주성에서 하면 소위 말하는 다 뒤로 엉덩이 빼고 수비만 하고 네. 뭐 전북현대 뭐 지금 최강희 감독에서 닭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량이 좋아졌고 전북현대 선수들도 뭔가 점유는 가져가지만 공격적으로 뭔가 정말 예전에 그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말씀하세요. 선수들의 기량이나 또 능력은 우리가 말로 해서 뭐 송민규, 이승우 그리고 김태환, 박진섭 하면 벌써 이 팀은 강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들어가서 내 역할을 100% 해주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북현대 공격에서도 보면 지금 전진우 선수 빼고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꿈틀꿈틀 대야 되는데 그렇죠. 야 이게 뭔가 있잖아요. 팀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네. 공격적인 전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쓸데없는 상황에서 파울을 해서 경고받거나 퇴장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실점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는데 11명 대 11명 싸워도 버거운데 한 명이 줄어버리니까 네. 그 10명이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역전패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네. 날씨는 추워 죽겠는데 그냥 네. 우리 이상현 해설위원은 뒤쪽에서 흥분하고 있지. 전북현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평평하게.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이제 전국을 네트워크로 지금 중계를 하니까 포항도 내 팀이 아니고 전북현대도 내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약 올랐어요, 제가 정말. 아니 근데 네. 이제 전북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네. 포획 감독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고 네. 이 팀을 최강의 팀으로 그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을 또 세워야 되고 이건 내가 진짜 팀에 충성하면서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저 국장님. 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힘을 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다른 선수들까지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어떤 헌신적인 게 충성심이 좀 그러니까 분명히 잘한다고는 열심히 뛴다고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전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AFC 챔피언스 2 리그하고 이제 K 리그가 주말 경기, 주중 경기, 또 주말 경기 해가지고 일주일에 3경기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선수 출신이니까 네네. 이 정도 되면은 선수들이 힘을 못 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선수 때는 저희도 이런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은 어차피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가야 네. 내가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상품으로서 경기를 당연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상당하지 않고 내가 이 경기를 뛰면서 이기면서도 또 팀의 승리도 안겨주고 또 자신에게 또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잘 뭔가 내 관리를 해서 경기를 뛰는 게 전 프로 선수라고 생각하지 네. 경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경기를 그럼 안 뛸 거냐고요. 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몸 관리 철저히 해서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상윤 해설위원님이 음. 전북현대 선수 모아놓고 특강 한번 하셔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후반전 네. 되면은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네. 상대 공격이 페널티 박스로 밀고 들어오는데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전북은 수비도 강했고 네. 공격도 뭐 정말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 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선수들이 원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냥 자신감 갖고 자존감 세워주고 또 선수들 존중해주면서 네. 부족한 것들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근데 유명한 선수들만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명한 선수만 있는데 유명한 선수들이 하나도 못해. 그렇죠. 그럼 이거 문제잖아요.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팀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경기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 또 경기 외적으로도 정말 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네. 작은 것 하나라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서부터 하나하나 터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조짐이 안 보이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축구 경기도 많이 중계를 해봤고 또 다른 스포츠도 해보면 네.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고참 선수가 그 경기에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느냐 또 그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전체를 골을 먹었어도 전체를 어떻게 선수들을 추스리면서 끌고 가느냐 그렇죠. 감독보다 주장 이런 리더하는 고참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현대는 딱 거만거만한 선수가 나도 각 팀에서 나도 유명한 선수였어. 여기 오면 내가 왕자야. 뭐 이런 자만심 때문에 팀워크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주장이라기보다는 팀을 이끄는 고참 리더. 선수가 그렇죠. 가령 이동국 같이 좀 이렇게 끌고 가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좀 어때요? 선수 출신이니까. 아니 국장님이 아주 그냥 정확히 딱 보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팀의 리더는 필요해요. 네. 뭐 주장인 박진석 선수도 네. 그리고 경기를 뛰는 김태환 선수도 뭐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선수들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의 부재도 분명히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버스포의 감독이나 선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감독과 선수들의 그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것도 좀 부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 깊이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해설위원님 아니 근데 나중에 한번 전주에 가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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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요. 하시죠. 할래요. 지금 네네. 전북현대는 그게 네. 가장 중요해. 맞아요. 잘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 팀워크가 무너져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네. 축구라는 게 잘하는 선수들만 다 모여서 한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한참 안 좋아할 때는 네. 모레알 같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것만 해야지 나머지 건 니네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잘하는 선수가 솔선수범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선수나 위에서 고참들이 또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전북현대가 지금 초반입니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선수들이여 희생하라. 본인 스스로가 네. 희생하면 팀워크가 맞고 이기리라. 그렇죠. 네. 전주성은 살아나야 된다. 파이팅. 고스포에 그리고 전북현대 참에서 깨어나라. 그렇죠. 희생하라. 그리고 봉사하면 팀은 이긴다. 그럼요. 그리고 연봉은 올라간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 됐어요. 네네네. 너무 재밌다 보니까 20여 분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용병들이 고아탱이나 아르난데스, 꼼파뇨, 안드리고, 티아고 다 부상에다가 이제 한 명씩 나오는데 꼼파뇨 선수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3게임째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득점원들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잘 되는 팀과 못 되는 팀의 차이점은 부상자가 없는 것도 한 시즌 치르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버스포획 감독도 콤파니오 선수 영입한 것은 자신의 축구 철학에 딱 맞는 색깔을 찾기 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K리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K리그 프로팀의 선수 수비들이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로 거칠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웬만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 선수가 이제 자신감을 찾고 경기를 한다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보면 에르난데스도 지난 경기 어쨌든 부상 공백이 길었다가 투입을 했는데 네. 지금 뭐 티아고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뭐 보아탱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장점만 살려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이건 제가 볼 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네, 부러워.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져가지 못하면 음. 이게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가의 호흡도 네. 제가 볼 땐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서 우리 이상윤 해설님의 말 끝이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아무튼 네, 네. 다음에 이제 네. 전북의 경기 중계하러 오실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북 현대는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거스포의 감독 선수들 잘해서 네. 전주성의 월드컵 경기장에 팬들을 가득 메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윤 축구 해설위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시군 체육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주시 체육회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 회장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소문대로 젊고 섬세하고 의욕이 넘치는 회장님이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과찬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전주시 민선체육회장은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재작년이죠. 2023년 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네. 제가 제 14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민선으로는 2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1기 회장님은 박종윤 회장님이 예, 하셨죠. 박종윤 네. 회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취임하셔서 네. 23년도에 퇴임하셨습니다. 네네. 현재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전주시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회장에 도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전라북도 바둑협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도 종목단체장을 하면서 도체육회 이사 활동을 하였고 네. 그렇게 체육회 쪽에 몸담으면서 아는 분들을 이렇게 종목단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체육회 쪽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네. 그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년 동안 맡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제 능력 부족을 많이 실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선출직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요구와 또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서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목단체의 요구를 다 담아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체육회 직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0대 회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40대 안 되셨어요? 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9, 아. 만 나이로 37인데요. 네. 전국의 228개 시군 회장님들 중에서는 30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체육 관계자들은 많이 아는데 예. 30대 회장님이 되신 분이 드문데 처음이신 분 같습니다. 예. 자,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는 검도를 조금 10년 이상 했어서 네. 검도는 4단까지는 취득을 했고요. 네. 그밖에 좀 투기 종목을 즐겨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레슬링이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이런 동호회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역도 동호회도 조금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혀 인상과는 다른 취미를 갖고 계시군요. 예. 좋습니다. 전주시 체육회가 1993년부터 시작이 된 후에 2007년도에 통합 의결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 체육회가 이제 전주시 체육회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통합은 두 단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원래 93년도에 전문 체육을 담당하는 전주시 체육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91년도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전주시 생활체육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었는데 네. 2007년도에 송하진 전주시장님 때 네. 전주시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해서 송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겸임하셨고 쭉 그 시장님들이 회장을 겸직하시다가 2020년도 들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개정되면서 2020년도부터 민선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선 회장이 되셨어요. 민선 2기 회장. 예. 네네. 가맹단체와 회원단체가 통합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었겠죠. 예, 처음에는 이제 전문체육 분야와 생활체육 분야가 과연 원만하게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실제로 일부 종목에서 있었고요. 네. 다만 두 단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체육 행정의 이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배분하고 또 집행이나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네. 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서로 상호 간에 연계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순기능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또 체육 단체들도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합쳐지니까 조금 더 조직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위상도 좀 제고가 되고 네.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분배받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 회원 종목 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전주시 체육회 산하에는 총 65개 단체가 있거든요. 네. 정회원 단체, 준회원 단체, 인정 단체 이렇게 있는데요. 음. 정회원 단체는 뭐 흔히 아시는 여러 구기 종목이나 투기 종목 여러 종목들이 있고요. 사실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는 갸우뚱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넷볼, 플로어볼 이런 생소한 단체들도 있고 네. 준회원 단체는 이렇게 흔히 카드로 하는 브릿지 협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수상스키나 파워보트 협회 이런 것도 있고 네. 인정 단체로는 민속 경기, 훌라, 음. 뭐 드론 축구, e스포츠, MMA 같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다 65개 단체가 한 지붕 울타리 안에서 모여 있습니다. 네네. 인정 단체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여쭤볼게요. 예. 민속 경기는 어떤 종목을 하는 건가요? 예. 민속 경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투호라든지 고리 걸기라든지 아하.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종목이 4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종목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MMA MMA는 네네. 믹스드 마셜 아츠의 약자입니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종합 격투기 내지는 이종 격투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무술 종목들이 혼합해서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무에타이, 킥복싱, 레슬링, 유도, 주짓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기술로 겨루는 것이 MMA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뭐 여기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UFC 경기라든지 네. 우리나라의 로드 FC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MMA에 속하죠. 그렇군요. 네. 상당히 그 싸납게 싸우는 그 경기라기보다는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스포츠화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알고 보면 더 볼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뭐 왜 저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동작 하나 하나에 그렇죠. 의미가 있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보는 아니 종목입니다. 저는 과격하게 보여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올해의 전주시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저희가 이제 특성상 아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다가가고 체육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홍보도 강화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유튜브도 뭐 채널 개설해서 만들어 보고 했지만 예산도 수반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오늘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체육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출연하셨지만은 저희들 욕심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셔서 전주시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경기가 언제 어디서 펼쳐지고 있고 또 그 경기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출연해서 네. 시민들께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 전주시 체육회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체육회는 사실 정해진 사업이 이미 시청 예산을 통해서 작년에 50억 내지 60억 사업이 본 예산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한 해의 사업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사업비는 거의 작년 말에 시청 본 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 네. 물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전국 대회 그리고 국제 대회 그리고 시장기 대회 이런 것들이 적게는 여러 개 종목별로 2-3개 이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종목 단체들이 잘 대회를 치르고 또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저희 체육회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전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체력 인증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조광장 운영 이런 저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더 주력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내년에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예. 그 엘리트 체육 네.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말 운동 선수를 키워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기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직접적인 관여하시는가요? 저희가 시군체육회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네. 그것은 도체육회, 시도체육회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산도 도체육회 쪽이 훨씬 많고 네. 저희는 그냥 가끔 이렇게 지원하는 정도지 저희 직접적으로 뭐 성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 체육 대회에는 관심이 없고
생활체육 대회, 도민체전 뭐 이런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군요. 이제 업무적으로는 관련은 저희가 없지만 네. 관심이 없다고 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시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을 저희가 격려 방문을 가고 소년체전 선수들이 전국 대회 나가는 것도 저희가 전주시 선수들을 격려하러 갑니다. 실제 격려도 하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관심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권한이 없다. 네. 선수 선발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업무적인 권한은 다 도체육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서포트하는 거, 응원하는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민체전이 있고 전국 생활체육 대회가 있고 예. 전국 체육 대회가 있고 그러죠. 예. 그러면 전주시의 경우는 도민체전하고 전국 생활체육 체육대회 여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전주시 선수단이 출전을 하고 그렇죠. 생활체육대회도 전주시의 선수단이 출전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주시 체육회가 주되게 관심 갖는 분야고요. 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육회보다는 도체육회 업무에 가깝습니다. 네. 저기 회장님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예정보다 시간이 굉장히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럼 제가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전주시 체육회가 이 스포츠 참여 확대나 경기력 향상,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네네. 저희 자체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가지고요. 네. 70여 개 교실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시민들은 종목당 참가비 2만 원만 내시면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신청해서 네.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말고도 저희 생활체조 광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주 시내에 약 50여 개의 공원들이 있거든요. 네. 공원에 혹시 일찍 가서 보시거나 저녁 늦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악을 틀고 그 앞에 체조 강사분들 맞습니다. 앞에서 네네. 시민들께서 모이셔서 동호인들끼리 네. 같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전주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조 강좌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체력 인증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화산체육관 안에 있는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전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셔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력 인증 및 운동 처방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주 시민은 무료로 가셔가지고 네. 가서 체력 인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1급, 2급, 3급 또 등급 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3급 받으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력을 측정을 하시고 네. 이제 아마 그 앵커님께서는 어렸을 때 체력장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체력 체력장. 측정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 요즘은 이제 그 체력 측정 인증 결과를 가지고 취업할 때에도 쓰기도 하고 어떤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취업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체력 인증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직접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악력으로 근력도 재고 뭐 셔틀런을 하면서 심폐지구력도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체력 측정을 무료로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운동관리사들이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결과에 네. 따라서. 네네. 예, 그렇게 해주고 그 안에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시간대에 가셔가지고 그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죠. 운동 2달 해보고 전후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개인별 맞춤 운동을 찾고 있다, 또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 네. 전주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조 광장 또는 체력 인증센터 이런 곳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네요. 예, 그게 아무래도 홍보가 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세요.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소상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알려주긴 하는데 네. 대다수의 시민들은 예. 그런 걸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사람당 참가비 2만 원 내지 2만 5천 그렇죠. 원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수를 딱 열면 3시간 만에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얼른 신청하는데 네. 막 많이 알리면 또 금방 마감되니까 또 적극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는 홍보를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체육회장 입장으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널리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하자면 네. 그 생활체육에서 오시는 분만 계속
그 방법을 아니까 네. 신속하게 신청을 해서 그분들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 제도를 좀 개선해서 네. 한번 하신 분들은 뭐 몇 달 정도는 다른 분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런 예.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2월 24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네. 실시간 인터넷 요즘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그렇죠. 해달라서 모바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네. 30개 종목 70개 교실을 했는데 음. 1,300명 정도가 벌써 신청을 하셔서 그렇니까요. 다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이제 금방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아기도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예. 회장님부터가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아니 피해는 아니고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예. 연 3개월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분을 대기시켜 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네. 그분은 후순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이거 꼭 반영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생활체육교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목들은 정규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요. 네. 시범 종목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도 한번 알 수 있게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참가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어허. 뭐 작년 같은 경우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트, 뭐 국학기공, 한궁, 자전거, 뭐 소프트 테니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시범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시민들께서는 이제 8월에 다시 한번 접수 받으니까 네. 그때 저희가 뭐 전단지도 돌리지만 온라인상으로도 홍보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항시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셨다가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체육회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시설 그 전주시에서 많은 그 시민들이 활용되는 그런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도 이 전주시 체육회에서 준비를 하나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주시 조례상으로는 체육시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게 되고요. 네.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이제 비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체육회가 일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동호인들과 조금 더 교류가 많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협회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 조금 더 저희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네. 민원이랑 좀 더 가깝게 해결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회가 한번 위탁받아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국제 대회 또 국내 전국 대회도 여러 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국제 대회 4개, 전국 대회 19개가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종목들 국제 대회 종목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유도, 넷볼, 어. 인라인 스케이트, 주짓수 이렇게 4개 종목은 국제 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전국 대회는 29개 종목이다 보니까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시장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 지역 분들만 오지만 네. 국제 대회나 전국 대회는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극대화시켜야 되고 전주시의 브랜드 홍보 효과도 키워야 돼서 저희가 방문객들한테 좀 좋은 경기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점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도는 이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이 생활체육 유도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몽골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이 유도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본도 초청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복을 맨날 잡아본 사람들만 잡지 않고 다른 나라의 사람 처음 잡아본 사람들이랑 같이 잡아보면 느끼는 바도 많고 그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이 캠프를 며칠간 해요. 문화행사. 그래서 같이 그렇기도 하고 네. 수련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도 하는 이건 학생들을 위한 행사이고요. 예, 그 밖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성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네. 그 체육회에서 이제 하시는 그 전국 대회 또 국제 대회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전주시장기 천양정에서 궁도 대회가 3월에 있어요. 3월 28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천양정이 있고 또 킥복싱 대회도 예. 3월 29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있게 되고 네. 한옥마을에서 여성 족구 대회가 또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3월에 3가지 종목이 있네요. 3월 말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외에도 뭐 풋살도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봄과 가을에 네. 체육 행사들은 많이 집중이 됩니다. 네, 저도 네. 하루에 6-7군데를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날. 그래서 네. 이번엔 3월 말에 한 4-5개 종목들이 집중이 돼 있고요. 네. 뭐 특별히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만 예. 이 대회 중에서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무슨 승패를 떠난 방송입니다. 네. 여기는 그야말로 축제, 네.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어떤 분이 참여했고 또 어떤 그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가를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회장님이 정보 주셨으니까 예, 제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종목을 가보시라고 언급하면 또 네. 다른 종목에서 아니 서운해할 수 있기 괜찮게 때문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좀 그건 그렇고 네. 다 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저 작가랑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네. 한두 가지 장소에 가서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은 대회 중에 네. 3월 18일경에 네네. 완산체령공원에서 이순 테니스 대회를 하거든요. 아, 예, 예, 네, 네. 아실 이순.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이순이라고 하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순. 네네. 60대부, 70대부 이렇게 아, 해서 맞습니다. 위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고령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테니스도 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치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한번 그쪽에 가서 취재를 해보시는 것도 음. 60대, 70대 이상의 분들께서도 이렇게 활력 있게 운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한 30년 하다가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예. 지금 5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좋은 말씀 꼭 가겠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 계획 앞에서 짧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모바일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3월 달 거는 3월 10일에 마감이 됐으니까 네. 저희가 8월 4일에 음. 제 2차 교실을 개강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8월 4일 2차 교실 개강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 접수할 때 좀 개인 정보를 예전에는 수집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불만들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최소화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가입 신청도 하시고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네. 8월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자주 나오셔서 전주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복지 향상에 많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이었습니다. 네, 자 스포츠 전북 이번에는요 프로 야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두 게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기정 해설위원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1차전에서 이기고 2차전에서는 패배했어요. 1승 1패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2025년도 프로야구 개막전 1승 1패 내용으로 봐서는 뭐 두 게임 했지만 승률이 5할이다. 네. 뭐 이렇게 보지만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 많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1차전 경기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9대 2로 이겼는데 선발 투수인 제임스 네일이 자기 몫을 좀 했죠. 내일은 말 그대로 제일 선발 네. 믿고 가는 투수니까 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이닝 동안 NC 타자 18명의 타자를 맞아가지고 2안타, 네. 뭐 삼진 5개, 음. 투구수 66개를 이제 던지면서 근데 그 경기는 이겼는데 승리 투수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야구입니다. 전상현 선수가 8회에 네. 점수가 역전되면서 공 8개 던지고 승리 투수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프로야구. 그래서 1000만이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개막 2연정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5개 구장 네. 전 구장이 다 10,000원 사례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역사를 또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만큼 야구가 우리 인생사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네. 또 거기서 또 깨달으면서 네.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임스 데일이 이제 승리 투수는 되지 않았지만은 기록상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그런 좋은 선발 투수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네. 프로야구 감독의 선망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에 10개밖에 없는 자리다. 뭐 이렇게 명예와 뭐 부 여러 가지를 뭐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선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또 거기에는 말 못할 고충이 굉장히 있어요. 인간적인 참 어제 그러니까 그 내일을 내릴 때도 이범호 감독이 얼마나 고심 많이 했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가면 승리 투수 여건이 갖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5.5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바꿀 수밖에 없는 감독의 어떤 고뇌.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즌을 번뇌 시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피가 마르죠. 그렇죠, 감독으로는. 그렇죠. 네. 네. 중간 투수로서 최지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1과 3분의 2이닝 동안 잘 막았어요. 제가 관전평을 스포츠 조선에서 한 3년을 쓰기도 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경기 관전평을 쓴다고 하면 음. 승리의 여건, 승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은 이범호 감독이 투수를 바꾸면서 최지민이 여기서 막아줬기 때문에 네. 승리를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가면서 보면 그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을 다시 말해서 기아 이범호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면서 NC의 좋은 흐름을 끊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기운을 네. 주도권을 기아 쪽으로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 9대2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평을 하고 싶네요. 네. 6회에 1대2로 지고 있을 때 최지민 선수가 등판을 해서 1사 만루에 타자 2명을 삼진 아웃으로 처리해버렸단 더블 말이에요. 플레이도 아니고 다시 그렇죠. 말해서 상대 타자한테 배트에다 공을 맞히질 않고 그렇죠. 삼진을 잡아냈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건 대단한 그 호투죠. 그 다음에 이제 8회가 접어들면서 무려 8점의 득점을 하면서 9대2로 이겼는데 거기에 또 1등 공신 한준수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아,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한준수 선수가 3런 홈런을 치면서 올 시즌 이제 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이범호 감독도 거기까지 기대를 못했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음, 한 시즌 한 경기에서는 반드시 어떤 선수가 나와야 되냐?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거죠. 그날은 한준수 선수가 아주 미친 미쳤어요. 플레이, 네네. 했기 때문에 네.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만은 한준수는 미쳤다 그날. 아니 이거는 축구든 뭐 배구든 농구든 캐스터 다른 표현으로 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구는 뭐 알겠어요. 투수 노름이다 뭐 이렇게. 알았어요. 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자, 좀 부드러운 말 쓰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김도영 선수 이 부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김도영 선수의 부상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페넌트 레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막은 지난주에 토요일 주말에 했지만은 그 내일부터는 이제 3연전씩 정상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4월 달 안에 대략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도영 선수의 이 부상은 굉장히 손실이 다시 말해서 조금 뭐 기아 관계자들, 기아 팬들이 들었을 때는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그 토요일 날 네. 23일 날 졌다고 치더라도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안 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임기정 선수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죠. 이 햄스트링이 굉장히 이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4월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좋아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은 조금 도움은 되긴 하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좋아졌냐 완전히 나빠졌냐 이 차이지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 이게 예보되지 않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김도영 선수가 작년에도 도루를 40개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홈런 40개를 앞두고 이제 거기까지 그 대기록을 이제 기록을 못했지만 도루는 40개를 기록을 했어요. 네. 역대적으로 뭐 이종범, 이순철 빠른 선수들 있잖아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김도영 이런 빠른 선수들은 항상 부상의 위험이 항상 내포돼 있다. 왜냐하면 짧은 안타를 치면은 또 2루 베이스를 가려고 그러고 2루타를 치면은 3루타를 가려고 그러고 이런 그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플레이를 잠재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의 이 적인 부분이 항상 노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좀 그 넘치는 플레이보다는 조금은 자제를 하면서 냉정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내일부터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움하고 3연전, 주말에는 하나하고 3연전. 다행이에요.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유지덤이 믿었던 유지덤이 좀 그 2연전 통해서 안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간판 김두영이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내일부터의 3연전, 주초 3연전이 약체인 비교적 약체인 키움을 만났다는 것은 대진적인 부분에서도 네.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그 예상을 하는데 네. 금토일 이제 주말 3연전이 이게 원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뭐 대전 한화이글스 볼파크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한화이글스가 아니에요. 선발진이 아주 10개 구단 중에서는 저는 1, 2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한화이글스 마운드의 높이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주중 3연전 승리를 좀 많이 올리는 쪽에 이봉무 감독이 그런 이기는 야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기정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 도움이 되셨습니까? 축구 소식은 이상윤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전주시 체육회 소식은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님 그다음에 프로야구 해설은 임기정 해설위원이 맡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